안녕하세요. YCDIS입니다. 이번 시간은 치수 및 주석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솔리드 엣지의 스케치는 모든 환경에서 동일합니다. 따라서 파트의 스케치에서 설명한 치수 명령과 동일하게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번 강의에서는 드래프트 환경에서만 사용하는 치수 명령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챔버 디멘션 명령입니다. 챔버 치수 명령을 선택한 다음 옵션에서 콜아웃 퍼펜디큘러를 선택합니다. 뷰에서 라인 두 곳을 선택하는데 뷰의 일반 모서리를 먼저 선택하고 챔퍼가 되어 있는 곳을 두 번째로 선택합니다. 그러면 챔퍼 치수가 표시되지만 흔히 알고 있는 C5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때 챔퍼 치수로 표시되도록 옵션을 지정해 주어야 하는데 치수에서 마우스 우클릭으로 프로퍼티스의 텍스트 탭으로 이동합니다. 하단의 챔퍼 디멘션에서 Use 45° 캐릭터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C5로 변경됩니다. 챔퍼 치수를 뽑을 때마다 옵션을 변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스타일로 지정하여 템플릿에 저장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Retrieve Dimension입니다. 치수를 자동으로 검색하여 표시해주는 기능입니다. 명령바에 표시된 라인, 레디얼 등 필요한 항목을 선택하는데 애너테이션은 3D에서 표시해 놓은 주석을 가지고 오는 기능입니다. 치수를 표시할 뷰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치수가 표시됩니다. 리무브 버튼을 누르고 뷰를 선택하면 치수는 사라집니다. 뷰의 클릭 순서에 따라서 표시되는 치수의 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파트에서 모델링을 할 때 정의한 치수를 기준으로 하며 어셈블리의 경우 PMI로 치수를 미리 만들어 놓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Arrange Dimension입니다. 치수를 무작위 뽑아 보겠습니다. 치수를 뽑아 놓고 명령을 선택하여 뷰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치수의 위치가 정리됩니다. 하나의 뷰의 치수를 많이 뽑아야 할 때 Arrange Dimension을 이용하여 정리하고 개별적으로 좀 더 세밀하게 위치를 잡아주기에 편리한 기능입니다. 치수 작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치수의 그룹이 자동으로 지정됩니다. 그룹화된 치수를 개별적으로 움직이고자 할 때는 키보드의 Alt키를 누른 상태로 이동할 치수를 선택하여 움직입니다. 그룹에서 완전히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치수를 선택하고 Remove from Alignment Set을 선택하여 체크해 줍니다. 이미 생성된 치수나 주석을 한 번에 선택할 수 있는 명령이 있습니다. 어떠한 요소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스마트 실렉트를 선택하고 한 번에 선택해야 할 요소를 선택합니다. 옵션 창에서 OK 선택하면 선택한 요소가 한 번에 선택됩니다. 한 번에 선택된 요소는 크기와 스타일을 한 번에 수정할 수 있고 동시에 모두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석 명령이며
첫 번째로 콜아웃 명령입니다. 콜아웃은 솔리드 엣지 도면 작업 중 제일 많이 사용하는 주석 명령 중 하나며 해당 명령으로 도면 내 텍스트 작업을 주로 합니다. 콜아웃 텍스트란에 입력 가능하고 자주 쓰는 텍스트는 세이브 세팅에 저장해서 언제든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확인을 누르고 리더 체크를 해제하면 지시선 없이 텍스트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콜아웃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바로 홀의 정보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콜아웃에서 피처 콜아웃을 선택하면 화면에 함수가 표시되며 홀을 선택하면 홀의 규격이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다시 표시된 콜아웃을 더블 클릭합니다. 정보 표기 방법을 수정하고자 한다면 일반 스레드 타입일 경우 스마트 뎁스에서 수정하는데 예를 들어 DEP를 DP로 변경하고자 한다면 파이나이트 뎁스에서 수정해 줍니다. 다른 규격의 홀일 경우 피처 콜아웃 탭에서 수정을 합니다. 홀 타입 옆 괄호에 스레디드가 있는 곳은 스레드가 있는 홀, 없는 곳은 스레드가 없는 홀입니다. 해당 예제는 카운트 보어에 스레드가 없으니 스레디드가 없는 카운터 보어에서 수정합니다. 다음은 번론입니다. 번론을 선택하고 번론의 모양을 지정한 다음 값을 입력하고 원하는 지점에 생성합니다. 리비전 번호를 입력하거나 말풍선 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서피스 텍스처 심볼입니다. 심볼 타입에서 생성해야 할 심볼을 선택합니다. 지그 트라이앵글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트라이앵글 수를 지정하고 필요한 지점에 생성합니다. 다음은 용접 기호입니다. 회색 박스를 선택하여 필요한 기호를 선택합니다. 필렛 용접을 선택하여 값을 입력하고 도면에 배치시킵니다. 다음은 피처 컨트롤 프레임입니다. 여러가지 형상 프레임이 있는데 필요한 심볼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디바이더 명령으로 분할자를 만들어주고 필요한 값을 입력 후 다시 분할자. 이렇게 형상 프레임을 만들어 배치해 줍니다. 다음은 데이텀입니다. 데이텀은 아주 간단한데 A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위치에 배치시킵니다. 다음은 센터라인입니다. by to 포인트와 by to 라인이 있고 라인과 아크 옵션이 있습니다. 라인으로 선택하고 by to 라인즈를 선택하여 두 개의 라인을 선택해 줍니다. 만들어진 센터라인의 길이가 짧다면 센터라인을 선택하여 길이를 늘려줍니다.
색상과 라인 타입을 변경해야 된다면 프라퍼티스를 선택하여 개별적으로 변경해주고 스타일을 따로 만들어 관리해 주어도 됩니다. 이번에는 센터마크입니다. 예제 2번을 삽입합니다. 홀을 개별적으로 선택해도 되지만 드래그를 이용하여 한 번에 센터마크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볼트홀 서클입니다. 예제 3번을 삽입합니다. 명령 선택 후 형상을 선택하고 마우스를 홀의 센터로 이동하여 클릭합니다. 볼트홀 서클은 센터마크와는 다르게 마크가 모두 가운데로 모이게 표시됩니다. 이때 특정 홀의 마크를 없애기 위해서는 마크를 선택하여 딜리트 키로 지워줍니다. 다음은 오토매틱 센터라인입니다. 명령바에 표시해야 할 센터라인, 센터마크 등을 선택합니다. 센터마크를 표시해야 할 뷰를 차례로 선택해 줍니다. 보시는 것처럼 간단히 센터마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리무브를 이용하여 표시된 센터마크를 한 번에 지울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치수 및 주석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